다음은 개별 질문 네 번째 순서입니다. 박일수 패널께서는 김용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록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특성상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직불금이 선진국일수록 농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업 예산 중 다른 나라의 직불금 예산 예를 보면 일본이 15%, 미국이 50%, 유럽은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불금 현황은 7%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농업 예산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직불금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용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은 우리나라가 선진 제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가구당 6,7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168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헌법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을 해서 헌법에 이것을 스위스 연방헌법에 명기를 하면서 헌법에 근거해서 직불금을 이렇게 국민에게 많은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과 앞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이 반드시 헌법에 명시돼야 되고 농업은 보호돼야 된다는 것을 국가가 분명히 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불금 수준은 제가 볼 때는 턱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62%에 불과한 실정으로 있죠. 본원 간 소득 격차는 지금 계속 그러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특히 채소 가격이 어렵기 때문에 채소 가격에 대해서는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직불금을 정부가 지금 체계를 바꾼다. 더 농민들한테 줄것같이 하면서 쌀 직불금 지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쌀 직불금 오히려 아까 이정호 의원님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정부는 너무 많이 올렸다고 해가지고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불금 체계 저는 밥 직불금도 100만 원까지 최소한 인상이 돼야 되고 수산직불금 최소한 100만 원까지 그리고 섬 8kg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어가의 육지까지도 다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가 단위로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농가 단위 소득 직불 안정제가 반드시 장기적으로는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일수 패널께서는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인데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에 어떻게 파냐 이걸 폐기 처분을 해야 되냐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논 평당 330원, 밭 평당 160원인 직불금을 논밭 구분 없이 평당 1,000원을 직불금 인상을 해주시길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간절히 원하는데 평당 얼마까지나 가능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용록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산지 폐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산지 폐기 지금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최저 가격을 계속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저 가격에는 간접 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충분히 보상이 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대로 보상이 안 돼서 농민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 가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농민단체 학계 그리고 정부 필요하면 국회까지 나서서 함께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공사에서는 전에 이 최저 가격 생산비 이렇게 내는 거 보면 턱없이 부족한 그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증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한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가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 5번째 순서입니다. 김재현 패널께서는 이정학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중연합당 이정학 후보님께 진도 백목강 4차선 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도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이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원래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중국 상하이 국제항구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해에서는 수심이 가장 깊어 배들이 접안하기 쉽고 최서남단은 풍부한 어획량으로 많은 어선들이 진도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불가 결정되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총리 직권으로 2차선 선형 개량 사업으로 결정 국토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진도항 개발 사업은 국가연안항 개발 사업으로 현재 공공민자 포함하여 4,500억, 인근 서만항에 400억, 국가해양안전관 300억 등 총 5,2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거대 사업인데요. 이를 뒷받침할 SOC 사업 중 하나인 4차선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정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고맙습니다. 앞서서 이와 관련한 말씀들은 다른 후보님들도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진도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물류항으로 개발하고 물류항 배우지로 개발하는데 4차선을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차선을 놓지 않고 물류항만 개발해서 물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나중에 다시 4차선을 개발할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닥 기초공사 없이 아니면 기둥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물류항이 지금까지 항을 개발해서 물류기지로 개발한다고 했었던 공약들이 늘 남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그 기본 기초적인 시설부터 갖추지 못해 좌절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마음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차원의 접근을 하는 것 같이 보여줬던 박근혜 정권의 4차선 사업 계획이 이제 와서 또 새삼스럽게 타당성 검토를 내걸면서 2차선 선형 개량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우리 또 진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름지기 예산은 이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시행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문제에 최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현 편님께서는 보충질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종전에 영암 해남 진도 구간이 한 10년 넘게 4차선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생각해 보건데 선형 개량 사업보다는 구간별로 단계별로 해가지고 4차선을 예를 들면 지금 한 20.3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5km나 10km 정도로 끊어가지고 4차선 계획을 하면 어떨까 하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일단 요구를 진도 국민들의 지혜와 이 지혜를 좀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국회의원의 판단과 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기에 이런 전제돼야 될 과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향후에 실제로 사업이 한꺼번에 투자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1차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상황 조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안에서 그러한 방법들도 고려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 6번째 순서입니다. 정공진 패널께서는 윤영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일 후보님께 전복 가두리 등록제 의무 시행에 따르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어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복 가두리 등록제 의무 시행은
피해 어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며 어업인의 규모화와 향후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의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재해나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입식과 투하량과 파악이 해상 가두리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서 관리가 더 쉽고 더 나아가 전복 양식의 체계적인 규모화를 꿈꿀 수 있다고 봅니다. 천혜의 여건을 갖춘 냉수대 분포가 전국에서 가장 최고인 우리 진도 부분 전복 가두리 등록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윤영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복이나 김 이러한 수산물 참 저희들이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 저도 사실은 완도 진도 이런 올 때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 이제 단순히 그 전복 산업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참 해결 방안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토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듯이 바다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보고 그걸 설계를 하고 가져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막무가내식으로 또 마구잡이식으로 전복을 생산해내고 양식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좀 계획적으로 그리고 질 높은 그러한 전복 생산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거 전복 가두리 소위 말하는 등록제가 구상이 되고 시행이 이제 되고 있고 할 건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 잘 아시죠? 등록제, 신고제, 허가제 하면 국민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속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구속하게 되면 즉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약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하나 가더라도 뭐 하나 해오라고 하면 참 귀찮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 부분 국민의 편익 제공 차원에서도 이게 고려해야 될 성질인 건데 어찌됐든 우리 바다 살리고 전복 산업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품질 관리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화로운 그런 방법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예, 전공진 패널께서는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복 가두리 등록제가 됨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전복 가두리가 재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가치를 갖게 되면은 재보상이나 금융권에서도 투자가 될 뿐더러 재산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다시 그것을 금융권에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다시 묻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못할 망정 전남 진도만이라도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고민입니다. 진도는 청정해역지역으로서 그런 수산물 이런 거 그야말로 우리나라 넘버원 제가 군으로 완도로 군으로 또 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도의 주요한 수산물입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또 미래적인 그런 차원의 것에서 그걸 구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다는 말씀을 한번 올려줬는데 지금 패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상으로 더욱더 고품질의 더욱더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즉 재산가치 확실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상들이 더 좀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